명의를 어떤 걸로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보통은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부 공동명의가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분양권이 그렇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우리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에서 어떤 이유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기사 출처와 밝히고 보겠습니다. 텍스워치라는 곳에서 제가 가져왔고요. 참고로 이 텍스워치는 저처럼 이렇게 세금 관련된 정보 위주로만 이렇게 하는 그 언론사인데, 특화된 언론사인데, 저하고도 좀 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튜브 채널 가고 하면은 제가 인터뷰한 영상도 와 있는데, 특히 내가 세금 관련된 정보를 좀 이렇게 많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텍스워치 찾아서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오셨던 기자님이 배민주 기자님이신데 또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요. 자, 7월 1일자 기사입니다. 자, 광고 좀 가리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은 이지혜 세무사님이 들려주는 절세 꿀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무사님 통해 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청무피사라는 말이 있는데, 청무피사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청약은 무슨 그냥 프리미엄 주고 사, 이 말의 줄임말이죠.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그 청약 당첨이 안 되니까 야, 이런 거 당첨되는 거 꿈 깨고 그냥 프리미엄 주고 돈 주고 사라, 이 말인데, 요즘에는 또 전매까지 안 되죠. 자, 어쨌든 이 청무피사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다. 그만큼 청약 당첨은 어렵고 차라리 웃돈 주고 분양권을 사는 게 더 낫다는 현 상황을 반영한 말인데, 이렇게 활발한 분양권 거래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분양권 거래가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분양권 양도 거래소에서는 세율을 중과하는 등 제동을 걸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생각이 다 다르실 겁니다. 저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게 저는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주의자이기 때문에 시장은 자체 정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정부의 개입이 또 너무 많아져도 문제겠죠. 근데 그 중간을 찾기가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거는 보시는 사람마다 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향후 양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양권 세금이 얼마나 강화됐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세무법인 다솔 본점의 이지혜 세무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세무법인 다솔은 그 여러분들 아시는 그 안수남 세무사님 계시죠? 지금은 KTX 해가지고 또 이렇게 좀 크게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하시는 그 세무법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특히 양도세만 전문으로 한대요.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도움 받으실 분들은.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거는 분양권 양도세 관련해 가지고 되게 좀 꼼꼼하게 좀 잘 나와 있어서 좀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질의응답으로 기사가 좀 알아보기 편하게 돼 있어 가지고 되게 좀 쉽게 돼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분양권 관련 세금이 강화가 됐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오른 겁니까? 2021년 5월 31일 이전까지는 지역에 따라서 분양권 양도세율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당연히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그렇게 나눴겠죠. 비조정 대상 지역 분양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 하면 50%, 1년에서 2년 40%,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 6에서 이제 45%죠. 그리고 조정지역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참고로 뒤에 이제 지방소득세는 다 뺐습니다. 10%씩 더 붙는데, 이게 이제 2021년 5월 31일까지 버전이었는데,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분양권은 지역에 관계없이 1년 미만 70, 1년 이상 보유하면 60, 2년 이상 보유해도 60, 3년 넘어도 60. 기본세율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에 관계없이입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양도율 기준이에요. 양도율 기준. 양도율 기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규제책이 나오고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양도율 기준이냐 취득일 기준이냐 그걸 봐야 돼요. 양도율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좀 낮은 양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게 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또 많이들 가끔 실수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 들어볼게요. 야, 이게 이제 양도일 기준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양도일 기준. 이게 이제 21년 6월 1일 아니겠습니까? 분양권을 좀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분양권은 취득을 이때 했어요. 취득을 이때 했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파느냐, 그때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번이고요. 이게 2번이에요. 양도 당시 이게 만약에 비조정이었다. 근데 1년에서 2년 사이다. 그럼 이때는 40%가 되는 거죠. 그런데 6월 31일 전까지 팔았으면 됐는데 이걸 못 팔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렇게 넘어가면 양도일, 바로 이날 기준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조정이라 하더라도 1년 넘으면은 그냥 60이에요. 60. 만약에 1년 미만이면 70으로 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40%로 팔 수 있는 분양권을 60%로 팔아야 된다는 거죠. 20%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첫 번째, 분양권 거래량이 줄어들겠죠. 두 번째, 매도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올라가잖아요.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세금을 전가하려고 하겠죠. 어떤 식으로? 매수자 부담으로. 또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다운 계약. 이건 불법이에요. 매수자 부담은 합법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운 계약은 불법이에요. 이건 하지 마세요, 제발. 다만 이 세금 전가 전제 조건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있을 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인기가 있는 지역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기가 없는데 무슨 뭐 세금 전가, 매수자 부담 이런 게 되겠어요. 일단 파는 것도 바쁘겠지. 그러니까 시장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주의가 더 맞다라고 보는 게, 그게 수요 공급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그거는 이제 다른 채널에 가서 보시고. 자, 그래서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분양권은 지역에 관계없이 70% 아니면 60% 양도세율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제부터는 주택 분양권 양도하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거죠. 굉장히 좀 쉽고 아주 자세하게 써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뵌 적은 없지만 이 세무사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저희 명사초청 특강에도 한번 모셔보고 싶네요. 그죠? 그래서 양도 차익의 60에서 70%는 무조건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처분하면 돼요. 그래서 6월 전에 5월 말까지 거래가 폭증을 했고, 그 뒤로는 지금 거래가 되게 줄어들고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2억이다. 근데 분양권이다. 근데 5월 30일에 처분하면 조건에 따라서 최소 5,700만원, 그리고 최대 1억 원의 양도세가 발생을 한다. 그런데 이게 6월 1일 날 넘어갔다. 그러면 최소 1억 2천, 60%, 또는 최대 1억 4천, 70%. 여기에 10% 부가세, 지방소득세는 또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60%가 아니라 66%, 70%가 아니라 77% 내는 거예요. 그럼 77%면은 23% 가져가고 나머지 다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6월부터 분양권 거래가 좀 줄어들고, 특히 6월 1일 전 5월 30일까지 왜 거래량이 급증했는지 그 기사가 나오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자, 분양권은 언제부터 주택수 포함됩니까? 이때 주택수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취득세 주택수인지, 보유세 주택수인지, 양도세 주택수인지를 항상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분양권이든 아니든, 주택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분양권 주택수 산입 시기는 취득세법과 양도세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참 좋았어요. 이런 게. 그래서 취득세하고 양도세 각각 따로따로 보자. 취득세의 경우에는 2020년 8월 10일부터 8월 12일 이후, 그러니까 이 이후라는 말은 8월 12일이 포함되는 날입니다. 그때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이 아닌 주택으로 완공된 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 취득세율이 신축 주택 취득 시점이 아닌 분양권 취득 시점에 결정된다는 사실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네요. 진짜 중요하네요. 자, 즉 2020년 8월 10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취득세 납부 시점과 취득세율 결정 시점이 달라진다는 건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들을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또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A주택 있어요. B주택 있어요. 그리고 나서 C 분양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C 분양권이 이렇게 C 주택으로 바뀝니다. 자, C 지역은 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취득세율 몇 프로일까요? 자,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때 취득세율 몇 프로일까요?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3주택이면 12%잖아요. 잠깐. 단. C 등기 전에 A, B는 매도한다. 이 조건입니다. 이때 C 분양권이 주택으로 될 때 몇 프로일까요? 취득세 몇 프로일까요? 12%, 8%, 12%, 0%, 12%, 12%, 12%, 12%, 12%. 다 틀렸네. 여러분, 다 틀렸어요. 드디어 나왔어. 근데 다오메님 또 맞긴 맞았는데 하나가 틀렸어요. 2021년이 아니고 2020년. 지금 나머지 다 틀렸어요, 지금. 나머지 다 틀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분양권 취득 날짜가, 자, 1번. 2020년 8월 10일 이후다. 그러면 얘는 12%예요. 무조건. 왜? 아니, 나 이거 C 분양권이 주택으로 등기되기 전에 A, B 매도했는데 그럼 1주택 아니냐? 왜 12%냐? 여기 나오잖아요. 취득세의 경우에는 2020년 8월 10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 포함이에요. 그리고 신축 주택 취득 시점이 아니라 분양권 취득 시점에 그냥 결정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갖고 있던 A, B 주택을 팔든 안 팔든 그냥 12%로 세팅된 거예요. 근데 이 분양권이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거여야 된다고요. 제가 날짜 안 썼잖아요. 날짜도 안 썼는데 무슨 12%예요 지금. 자, 두 번째. 그러면 만약에 2020년 8월 10일 이전이면은요. 8월 10일 이전이면은요. 정확하게는 7월 11일부터 8월 10일 이전이면은 이때는 A, B를 매도했잖아요. A, B를 매도했으니까 1에서 3%죠. 요때는. 그리고 덤으로 만약에 7월 10일 전이다 그러면은 그냥 1에서 3%고. 그 전이다. 그러면 요때는 1에서 3%고. 이거 많이 당해요. 그래서 이 날짜가 8월 12일이 넘었다. 그러면 분양권 취득할 때 이미 취득세율이 결정 나버리는 거고, 7월 11일부터 8월 10일 요게 애매하게 끼어져 있다. 그러면 잔금 기준으로 봐요. 잔금 기준으로. 만약에 7월 10일 전에 했다. 그럼 이때는 취득세 준 거 안 들어가요. 분양권이. 자, 취득세와는 다르게 양도세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 포함입니다. 이때 양도세 주택수. 이때 주택수는 양도세 주택수. 자, 그런데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에요. 대전제는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에요. 분양권은 주택은 아닌데 그냥 주택수만 포함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말이 이해가 돼요? 주택이 아닌데 주택수에는 포함이 된대요. 마치 뭐하고 같아요? 아무튼 주택은 아닌데 주택수에는 포함이 된대.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아닌 분양권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돼요. 이때 내가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 그리고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또 중과세상 주택 대상은 포함이 돼요. 희한해.
이게 굉장히 좀 뭔가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이제 너무 막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기존에는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분양권이 주택세에 안 들어갔으니까. 하지만 이제부터는 일시적 2주택, 이게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상가? 거기에 들어간 그 특례인 경우에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명사초청 특강 때 김성일 회계사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셨죠. 엄청 어렵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이제 뭐 종전주택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해가지고 막 구분해가지고 또 보셔야 되는 거죠. 어렵죠. 분양권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잠깐 나오죠.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그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2021년 그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좀 다르게 가요.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근데 21년 1월 1일 이후 이제 취득한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세, 주택세에 포함된다. 그래서 분양권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은 입주권 관련 특례 규정하고 동일하다. 그냥 그대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하다. 자, 첫째, 먼저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나서 분양권을 취득한 후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사가 길어져서 3년 이내 처분하지 못할 때는 이런 요건을 갖추면 된다. 자, 이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죠. (1주택) (1분양권) 이때 순서 조심해야 됩니다. 순서.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A주택이 있는 거예요. A주택. 그리고 B분양권이 있는데 단 이 분양권은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전에 취득하면 또 달라져요. 그러면은 A주택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을 하는데 요게 1년 후에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3년 이내에 요 A를 매도하면 이때는 비과세 가능해요. 여기서 이제 질문하겠죠. 이게 조정이고요. 조정이면 1년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때도 3년이에요. 3년. 이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요게 하나 있고요. 지워봅시다. 오늘 너무 자세하게 하는 것 같은데. A주택을 샀어요. B분양권을 샀어요. 21년 1월 1일 이후에. 이제 3년 안에 A를 팔면 비과세가 되는데, 문제는 3년 안에 이 분양권이 공사가 완공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나는 A 팔고 비과세 받고 B분양권이 입주를 하면 그때 여기를 들어가고 싶은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B가 주택으로 완공되잖아요. 완공되기. 요 완공되기 전하고 완공되고 나서 플러스 2년 있죠. 이렇게 2년. 요 사이에 A를 매도하고요. 그 다음에 B주택에 2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1년 이상 거주하고. 그러면 A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언제 써먹기 좋죠? A주택도 뭐 나름 괜찮은 거고, B분양권은 당연히 새거 될 테니까 괜찮은 거고, 근데 얘가 좀 더 갈 것 같아. 그럼 얘 그냥 완공되고 나서 천천히 완공되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요 B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되고 나서 2년 후에 A를 매도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2년 안으로 전세대원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은 이 A가 이제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1주택 1입주권하고 똑같아요. 입주권도 돼요. 근데 더 길게 공사되는 건 입주권이겠죠. 그래서 A를 더 길게 끌고 가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입주권이면 훨씬 더 좋죠. 이번에 명사초청 특강 안준혁 세무사님 나온 거 할 때 이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은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이 말입니다. 공사가 길어져서 3년 이내 처분 못하면은 신축주택이 완공되고 나서 2년 이내 전세대원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좀 TMI로 가보죠.
too much information으로. 이때 세대 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요. 계속 거주. 1년 딱, 그러니까 2년 안에 전입은 했는데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안 하고 한 6개월 있다가 나갔다. 그럼 비과세 박탈될 수 있어요. 저거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분위기 좋으니까 좀 더 가볼게요. 방금 제가 말한 명사 초청이 도대체 뭔 소리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멤버십 요거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분양권 6월 전에 팔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때 6월은 21년 6월입니다. 근데 이미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무주택자라면, 전제 조건이 무주택자라면 차라리 이럴 때는 준공 후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해가지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고 양도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분양권 팔아버리면 무조건 최소 60 아니면 70이니까 너무 많이 나가요. 유동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정말 급전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60에서 70 세금을 감수하고라도 처분할 수 있지만 이건 너무 과해요. 그냥 저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죠. 정보만 좋아지는 거예요. 차라리 무주택자라면 등기 치고 다시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해가지고 비과세를 받는 게 낫다. 아, 근데 또 내가 좀 염려돼가지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왜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분양권을 막 주택처럼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죠. 자, 내가 분양권 취득을 했는데 21년 6월 1일이 계속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분양권이 이렇게 주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되기 전까지 이 순간은 양도세가 뭐 70 아니면 60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간다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이걸 내기 싫으니까 주택으로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팔아야 되겠다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1년 6개월이 있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리고 주택이 되고 나서 6개월이 된 요 시점에서 매도를 해요. 이때 양도세 몇 프로예요? 이때 양도세 몇 프로예요? 여기 1년 6개월 있었고 다시 뒤에 6개월 있었어요. 2년을 딱 채웠어요. 이때 몇 프로예요, 양도세요? 저기 1에서 3%는 취득세고요. 아까 취득세 했고. 이거 하길 잘했다. 이거 하길 잘했네. 하길 잘했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무슨 면제예요 지금? 에? 이때 주택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그 이전에는 분양권이고 그 다음부터 주택인 거예요. 둘은 달라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새롭게 계산하는 겁니다. 플러스 1을. 이때 만약에 팔아버리죠.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1년 미만이니까 이때 양도세 70% 나와요. 이때 70% 나와요. 주택으로 등기 치고 나서 다시 2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기본 세율 나오거나 아니면 1주택이면은 비과세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준공 후 2년 이상 보유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가끔 가다가 저 분양권하고 저기 주택하고 동일하게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입주권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5억 원에 구입한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7억이 됐다. 분양권 처분하면 양도세 2억이니까 60% 하면은 1억 2천. 그런데 준공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이때 비과세 요건이라면은 준공하고 나서 2년 보유 또는 거주해야 되겠죠. 준공 시 부담할 취득세와 이후 부담할 보유세를 고려하더라도 주택으로 준공된 후에 처분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데 변수가 이제 있죠. 보유세. 보유세가 이제 너무 많이 나오죠. 조심하셔야죠. 다주택자라면 분양권으로 처분하는 경우와 주택으로 준공 후 처분하는 경우 세금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여기 나오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때문에 오히려 더 손해날 수도 있어요. 2021년 6월 1일부터 분양권 중과세율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인상돼서 최대 75%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꼭 비교해서 결정해야 된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왜 제목이 부부 공동매매가 불리할 수 있냐.
근데 앞에 내용을 좀 다 알고 오셔야지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런 건 없어요, 세금은. 그래서 세금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뭐 100%야, 이거 무조건이야, 이런 거 진짜 없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모든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보통 양도세의 경우 대부분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분양권 상태에서 명의 변경할 때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일 때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분양권과 관련해서 세율이 강화된 지금 시점에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2020년 8월 10일 이후 새롭게 취득한 분양권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과한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잘 보세요. 2주택을 소유하던 A씨가 2020년 1월 1일 조정대상 지역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시세차익을 클 것으로 예상해서 2021년 1월 1일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분양권의 취득세는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이 아닌 주택으로 완공된 시점에 납부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변경할 당시에 납부할 취득세는 없겠죠. 이후 A씨가 2021년, 22년 순차적으로 보유하던 2주택을 양도하고 23년 12월 31일 분양권이 완공돼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시점이 됐을 때 납부할 취득세는 세율이 매우 올라갑니다. A씨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시점에 1주택자였기 때문에 일반 취득세를 납부하겠지만, A씨의 아내는 2020년 8월 10일 이후 분양권 지분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율이 분양권 취득 시점에 결정됩니다. 아까 제가 했던 거죠. 납부 시점에 1주택자를 하더라도 분양권 지분을 취득한 시점이 2021년 1월 1일이고 3주택자이기 때문에 12%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림 엄청 많이 그렸는데? 잘 보세요. A, B 2주택자였어요. A, B 2주택자. 이때 2020년 1월 1일 분양권을 취득을 하는데, 이때 분양권이 남편 명의였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분양권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020년 1월 1일 이거를 부부 공동명의로 합니다. 그러면 부부 공동명의 5대5로 하면은 남편은 2020년 1월 1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아내는 2020년 1월 1일 요때 취득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분양권이 2023년 12월 31일 준공을 한다고 합니다. C 분양권이라고 하고 C 주택이라고 할게요. 지금 요 사례에서도 중간에 A, B는 매도했어요. 자, 그럼 여기 준공하는 요 C 주택의 취득세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날짜는 뭐예요? 당연히 2020년 8월 12일이겠죠. 아내는 8월 12일 이후에 샀잖아요. 명의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공동명의로 한 요 날짜가 취득세가 결정이 돼요. 근데 A, B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주택이고 조정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12%가 되는 거죠. 아내 명의는. 남편 명의는 원래 2020년 1월 1일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1에서 3%고. 이거 돼요? 이해돼요? 자, 이 분양권이 부부 공동명의로 바뀌는 순간 이때를 취득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아내는 21년 1월이 되는 거죠. 2020년 8월 10일을 넘겼잖아요. 그러면 요 취득하는 그 시점에 A, B 주택 이미 두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재산기금이 12%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A, B를 매도하든 안 하든 그건 이미 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A, B 매도하더라도 12%이기 때문에 A, B가 정말 매도할 만한 투자 가치가 없는지를 봐야 돼요. 팔았는데 막 올라. 그러면 환장하는 거죠. 취득세는 취득세로 다 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세만 아시면 안 되고요. 투자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같이 본 상태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과 방패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항상 같이. 창과 방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오늘 자연스러웠어. 그래서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양도세, 취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보유세에 나아가서 상속세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종합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이 블로그하고 유튜브 같은데 제 댓글을 주시는데, 댓글을 제가 피드백을 안 드리는 이유가, 물론 이제 제가 바빠서 그런 것도 크지만,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봐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제가 다 일일이 다 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저하고 또 눈높이도 좀 맞아야 되고, 최소한 기본적인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좀 댓글을 못 드리고, 여기 이제 멤버십 분들 위주로 제가 이제 필터 걸어가지고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건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오히려 저는 좋은 뜻으로 답글을 드렸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정보 일부에 대해서만 오픈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은 오히려 댓글을 안 드린 게 제가 낫죠.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지혜 세무사님. 고려대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재학 중이시라고 하네요. 저도 지금 연세대학교 저희 모교에서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차닫기였는데 올 A뿔 맞았습니다. 분양권 관련해가지고 되게 정리 잘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세무사님께서 굉장히 정리 잘 해주셨고, 그걸 또 이제 텍스워치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텍스워치 여기 이렇게 관련된 언론사 보실만 하다고. 그래서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유튜브로 공유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분양권 도움 되셨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그러신 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뭐 이제 여러 가지 규제 되게 막혀 있고, 뭐 이렇게 돈은 뭐 약간 소액이고 내 돈 안 들어가는 분양권 10%만 들어가는데 이거 좀 해볼까?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10%만 해가지고 이제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은 양도세 60% 70%죠? 이거 양도세 너무 많은데? 그러다가 양도세 피하려다가 등기 치면은 그때 취득세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다 들어가 버리죠. 그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몇몇 분들이 이제 뭐 댓글도 좀 주시고 메일로 막 주시는데 개별 상담 안 하냐고 하는데, 제가 한시적으로 참 한 몇 달 했었어요. 몇 달 했었는데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한 달에 4명, 5명 이렇게 좀 해봤었거든요. 선착순으로 받아가지고. 근데 그걸 못 하겠는 게, 단순히 세금만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고, 세금도 기본인데 그 세금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의 투자 가치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팔면은 세금은 줄일 수 있지만 그 세금 줄일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인데 놔두면은 시세 차익으로 세후 수익이 한 그보다 더 날 것 같아. 한 1억 정도 더 날 것 같아. 그럼 그런 물건 팔면 안 되거든요. 일시규칙 비과세를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그 경우에는 제가 그런 경우까지 좀 봐드리기 때문에 그분은 되게 좋았겠죠.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를 주시는데, 그거는 제가 못한다, 죄송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2021년도 벌써 반틈이 지났고요. 우리 벌써 반살 더 먹었어요. 나이 이야기 하니까 좀 죄송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내년이면 90이 꺾였네요, 저도. 어쨌든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이제 계속 자주 앉아있고 그러니까 좀 체력이 좀 많이 딸리고 좀 그런 게 좀 싫어가지고, 최근에 좀 운동을 좀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혼자 하는 게 잘 안 돼가지고 좀 PT 받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올 한 해 계획하셨던 거 잘 지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계획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부족했던 거 하반기 때 좀 더 추가해가지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상반기 때 잘했던 거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좀 약간 칭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잘 이제 반 남은 2021년 마무리 잘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내일부터 장마라고 합니다. 혹시 비 피해 그런 거 없게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희는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분들은 질문 남겨주시고요. 우리 이제 7월 관련해 가지고 명사초청 특강은 여기 이제 보시면 나오는데, 명사초청 특강은 우리 3월달에 나오셨던 최영규 세무사님께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고 중요한 양도세 관련된 거 알려주실 거고요. 저는 멤버십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고 물어보는 사례 위주로 또 저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명사초청 특강 한 번 더 하도록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8월, 9월도 계속해서 일정 잡혀 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셔서 지금 이 험난한 시기에 도움되는 정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